캐롤 드웨의 마인드셋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심리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이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4살 아이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이미 풀어봤던 퍼즐 과제를 다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과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아직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이미 많은 아이들이 지능은 타고나는 고정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다는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 항상 만점을 받는 것,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이전에 했던 과제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아이들은 이미 했던 과제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이상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더 어려운 과제를 요구했고, 자신이 처음부터 똑똑할 필요는 없으며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점점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실험이 바로 드웨기 두 가지 마인드셋, 고정형 마인드셋과 성장형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재능과 능력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나는 영원히 지금의 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운명은 도전과 실패를 얼마나 잘 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여깁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하는 흐름으로 봅니다. 모든 경험과 그로부터 얻는 교훈을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회로 여기며 재능뿐만 아니라 노력을 통해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시 1. 일상생활. 오늘은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과목인데 성적표를 받아보니 10점 만점에 6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는 경찰에게 단속을 당해 벌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고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는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멍청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보다 운이 좋아. 친한 친구조차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보통 이렇습니다. 공부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고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거나 단 음식을 먹거나 화풀이로 가족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차분히 앉아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10점 만점에 6점밖에 못 받았을까? 그날 뭔가 실수를 했나 보다. 어느 부분에서 방법이 틀렸는지 확인하고 다음 시험에서는 더 주의하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겠다. 친구가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서도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친구도 성적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게 단속당한 것도 내가 규칙을 어겼으니까 단속당한 거지,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받아들이고, 집이 어질러진 것도 내가 평소에 정리정돈과 규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시 2. 영향력 있는 리더들. 마인드셋 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의 예로 리 아이아코카가 있습니다. 그는 크라이슬러의 리더로서 계속 비슷비슷한 자동차 모델만 내놓았습니다. 반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끊임없이 디자인과 성능을 바꿔나갔고, 결국 소비자들은 그의 자동차의 실증을 느껴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예로 스티브 발머가 있습니다. IT에 관심이 있다면 아실 텐데 그는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였습니다. 그는 아이폰을 두고 물리 키보드도 없는데 어떻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느냐며 매우 우스꽝스러운 발명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후 노키아와 협력한 윈도우 폰은 삼성이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비해 훨씬 더디게 발전했습니다. 예시 3. 학습 환경.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똑똑하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똑똑하다는 것은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것,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문제를 푸는 것, 완벽한 결과를 내는 것, 남들에게는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똑똑하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했습니다. 연구자 벤저민 블룸은 조각, 회화, 피아노, 올림픽 수영, 테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120명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들 대부분이 어릴 때는 특별히 뛰어난 재능을 보이지 않았으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기 전까지 재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상에 오르게 한 것은 오직 끈기 있는 동기와 의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준 주변의 지원망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학습을 연구한 끝에 적절한 환경과 조건만 갖춰진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학습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인드셋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결론은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계속 칭찬하면 아이의 IQ가 오히려 떨어지고 반대로 자녀의 노력을 칭찬하면 IQ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실력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주고 낮은 점수를 받게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사실을 즉시 숙이려 합니다. 집에 가서는 부모님을 속이거나 성적을 감추고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와 비교하며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려웠다거나 선생님 탓을 하며 남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패턴이 오래 반복되면 점점 지치고 부모와 학교의 압박까지 더해져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합니다. 모르는 것을 숨기는 대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예시사, 직장 환경, 권력을 과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공로를 독차지하지 않고 팀 전체의 성과로 돌리는 리더. 자신의 위세를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지 않는 리더를 만난다면 축하합니다. 그 사람은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입니다. 반면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이른바 천재적 지능을 신봉하며 이미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만 일하려 하고 직원의 노력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족한 직원이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데 사용하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자신처럼 고정형 마인드셋을 갖도록 만들고 직원의 성장 가능성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직원들이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회사의 창의성과 발전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들은 회사를 자신과 직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고 그 결과 직원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정리.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교훈을 찾는다. 완벽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반대로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은 타고난 재능에서 온다고 믿고 실패를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재는 척도로 여기며 노력은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나온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개발된 능력보다 타고난 재능을 더 높이 평가한다. 우리 문화는 겉은에 트는 개인의 노력과 자기 개발을 강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타고난 천재성을 숭배한다. 우리는 챔피언과 우상들을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태어난 영웅으로 여기고 싶어한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 역시 아직 특별히 이룬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개인 웹사이트, 본업, 여러 개인 프로젝트, 그리고 장학금까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다면 그건 오직 노력뿐입니다.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부딪히고 나아가면서 작은 성공들을 하나씩 쌓아왔고 어쩌면 그것이 제 안의 성장형 마인드셋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적과 좋은 점수가 곧 똑똑함이고 낮은 점수는 곧 무능함이라고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겨우 대여섯 살밖에 안 된 아이들부터 이미 우수반과 일반반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을수록 가정 형편이 좋을수록 더 좋은 교육 자원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점수는 더 높아지며 이후의 진로와 학업 기회도 점점 더 넓어집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운이 덜 따른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적을 지나치게 우상화하고 어릴 때부터 뛰어난 아이를 천재로 떠받드는 문화는 결국 매우 좋지 않은 학교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높은 점수를 받는 아이들은 오히려 고정형 마인드셋을 갖게 되고 이후 실패를 두려워하여 쉬운 문제만 골라 풀면서 계속 100점을 받아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체면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다 정작 어려운 문제를 만나 낮은 점수를 받으면 내가 정말 똑똑한 걸까? 나는 정말 천재였을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며 내 천재성은 여기까지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그 사이 꾸준히 노력해온 다른 아이들은 앞서 나갑니다. 우리가 학교 문화 전체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교사의 편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를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답을 찾기 위한 노력,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아이를 얼마나 멀리 데려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아이에게 멍청하다는 딱지를 붙이는 대신 그리고 문제를 맞췄을 때 우리 아이 정말 똑똑하다, 천재다 라고 칭찬하는 대신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래서 해낸 거야 라고 노력을 칭찬해 주세요. 왜 우리는 혹은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쓸까요? 그 시간을 차라리 자기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아이가 더 나아지도록 돕는데 쓸 수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왜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감추려고만 할까요? 왜 나의 자존심과 뛰어남을 인정해줄 완벽한 연인이나 배우자만을 찾으려 할까요? 오히려 그런 도전이야말로 우리를 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고정형 마인드셋과 성장형 마인드셋에 관한 이 주제는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제 유튜브 채널에는 일상 속 다양한 주제들, 예를 들어 더 지혜롭게 대화하는 법이나 같은 영상들도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봐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